경문할 차례요. 오늘 7가지 해의 청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이 해 하는 거는 이제 해락하는 뜻, 이 해는 말이죠. 이 안에 분석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 안에는요, 지혜잖아요. 지혜는 분석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해락하는 거는 요 잘 보면은 위 글자는 해성을 얘기하죠. 아주 밝은 해성을 얘기하고 밑에 마음이 붙었다는 마음이 해성과 같이 밝다, 환하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분석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일과 해의 청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2번 경문이에요. 모든 보살이 정익과 감소의 두 것을 멀리 버리고 중도를 행한다면 이것을 해라 부른다.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그 유식 삼성과 유식 삼무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익과 감손이란 말이면 정익이라 하는 거는 덧붙이는 걸 얘기하고요. 예, 덧붙이는 거. 감손이라 하는 건 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을 중도라 그러죠. 예, 그것을 이제 행한다면, 중도를 행한다면 그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익한다는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다른 거 결부시켜 가는 것은 정익하는 거예요. 이래 정익해 가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덧붙여 가지고 마치 실제한 것 같이 우리가 느낀다면은 그건 정익이라고 그래요. 네, 감손이라고 하는 거는 뺄 것도 없는데 둘 뺀단 말이죠. 그죠? 뺄 것도 없는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왜곡되죠. 정익과 감손은 어쨌든 대상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네. 자, 거기에 이제 요 어려운 거는 이 원칙 수학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반야의 7가지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짓는다. 해석 가운데 7가지 모양이 있으며 이것은 곧 첫 번째 모양. 자, 7가지 해 중에 첫 번째를 해석하는 거죠. 정익과 감소의 두 가지 극단을 멀리 해고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성의 섭, 대선, 논섭 제1권에서 말한 바와 같다. 비존재의 원인이 없는 것에 대해 굳이 건립하여 존재를 삼기 때문에 정익이라고 이름하고. 자, 비존재는 뭘 얘기하느냐? 비존재를 이제 병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병계 소집성 또 병계 소집상. 이건 이제 분별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익에 속한다. 뭐 좀 설라 그러니까. 그냥 한글 씁시다. 정익. 정할 정자에 더할 익자죠. 정익. 덧붙였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은 새끼를 이제 뱀으로 착각하는 걸 얘기했죠. 착각하여
뱀이 있다. 그거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실제한다. 뱀이 있다는 걸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새끼를 뱀으로 착각했으니 뱀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뱀은 존재하지 않는데 더 붙인 겁니다. 정의겠다 하는 거는 뱀이 없는데도 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걸 정의한 것이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건 이제 보통 착각, 오해,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밑비면은 안 했던 걸 했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정의한다 하는 거는,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을 덮어 씌워서, 모함을 내서 상대가 구렁텅이 빠뜨리는 것도 정의 계속합니다. 이거는 착각이 아니고, 이건 아주 사기죠. 아주 업무고요. 그런 것도 아주 못된 짓에도 정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안 좋은 것이죠. 그 변기 소입성이라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기를 쳐가 상대로 하여금 마치 있다고 착각하게끔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분별성이라고 해요. 분가는 나눈다는 거고요. 별이라 하는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세계는 원래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고 분리되어 있지 않죠. 상호의존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시키고 구별해버리는 거죠.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새끼를 보죠. 새끼는 여러 가지로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인데 뱀은 단독적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유 그런 거. 그래서 새끼가 진실이지만 우리는 뱀으로 실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바로 앞집에 사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집 꽤 잘 살아요. 식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주인이 그냥 이 식모를 그냥 개패를 팼어요. 반지를 훔쳐가고. 그래가 뭐 경찰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다이아 반지인지 무슨 반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식모가 반지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지 응답없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반지를 가져갔지 않은데 반지를 가져갔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그걸 정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자는 아주 악랄한 자고요. 여기는 착각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고집하는 걸 정익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걸 정익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 무지라고 하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지혜의 반대되는 것, 해에 반대되는 것은 무명입니다. 또는 무지라고 해요. 그래, 요거는 해 대상은 뭡니까? 뒤에 있는 공이고, 그죠? 무지는 뭔가 하면은, 자아를 주장하거나, 어떤 실체성을 주장하는 거죠. 자아와 자성을 주장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변기 소지성은 뭘, 바로 이 무명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 사람들은 그 오해 살만한 일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오해 살만한 일이 생기면은 참 피해갈 수도 없고 본이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정익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존재라 하는 거는 변기의 소지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존재의 원인이 없는 것이 굳이 건립하여 존재를 삼기 때문에 정익이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없는데 굳이 뱀이 존재한다고, 뱀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비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정해서 비존재를 삼기에 감손이라고 합니다. 자, 비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정을 해버린다 이거죠. 부정해가지고 다시 비존재를 삼는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요. 자, 비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굳이 부정한다. 굳이 부정할 것도 없는데 부정해버리면 어때요? 부정할 것도 없는데 부정한다 하는 거는 뺀다는 거죠. 감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건 지워도 되죠. 이건 의탁이성에 대한 의탁이성 일어난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는데 불속론의 의타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거는 이제 감손하고 관계됩니다. 감손하고 이제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이 의탁이성은 이제 존재하는 건 맞아요?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 그대로 바보만 좋겠는데 그걸 또 부정을 해버리면 또 더 이상해지죠. 일단 밑에 걸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이러한 정의과 감손을 함께 극단이라고 말하니 이것이 떨어지고 다른 뜻이다. 이것이 떨어지고 다른 뜻이다. 이 두 가지가 전쟁할 때 중도를 무너뜨린다. 변개 소입성에 있어서 오직 정익이 있고 감손이 없다. 그죠? 도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존재에 대해서 바야로 감손을 일으킨다. 의탁이성에 있어서 정익이 없으니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비존재에 대해 바야로 정익이 있고 감손이 역시 감손이 없다. 오직 흠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이래 있는데 요건 자 그 의탁이성은 정익이 없다 그랬죠. 정익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있어서 변개 소유성이 있어 오직 정익이 있고 감손이 없다. 도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컨대 존재에 대하여 바야로 감손을 일으킨다. 의탁이성에 있어서 정익이 없으니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의탁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자 의탁이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익이 없죠. 정익이 없습니다. 네, 감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의탁이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의탁이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의탁이성은 하나는 염을 얘기해요. 염의타를 얘기해요. 염의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의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데 가버렸죠. 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염의타는 뭔가 하면은 변개 소입성 분별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의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실성을 얘기해요. 진실성이 뭐냐면 원성실성입니다. 분별성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변개 소입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이제 의탁이성에 의탁이성 자체는 정익이 없어요. 그죠? 정익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벌써 이
변기 소입성이 없다는 거죠. 의탁이성이. 근데 감소는 있다 이거죠. 의탁이성이 감소는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정의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의탁이성에서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요. 버리는 게 있고 버리기 없는 걸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설명해야만 의탁이성, 이제 변계 소입성, 원성 실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버릴 게 있는 게 있고 버릴 게 없는 게 있어요. 변계 소입성, 의탁이성, 원성 실성 중에서 어떤 거는, 자, 변계 소입성은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으면 버릴 게 없죠, 이거는요.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원성 실성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죠. 예, 진실하니까 이건 버릴 거 없죠. 그러면은 의탁이성은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탁이성은 버릴 게 있죠. 예, 버릴 게 있죠. 그럼요. 버릴 게 있는 감손입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계 소입성 원래 버릴 게 없어요. 착각이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더 붙인 걸, 착각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변계 소입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정익이라 그러는 거죠. 얘기하자. 말하자면 원성 실성은 역시 뭔가 하면은 더 붙이거나 더 붙일 수도 없고 뺄 것도 없죠. 여기 원성실 중도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변계 소입성은 정익된 거니까, 예, 정익된 것이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걸 정익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 정익한 걸 정익이라고 그러고, 그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탁이성은 뭡니까? 변계 소입성에서 의탁이성을 돌아올 때는 의탁이성의 정익은 없죠. 뭐가 있는? 감손이 있습니다. 뺄 것이 있어요. 의탁이성 빼버리면 뭐가 생겨요? 원성 실성으로 돌아오고 순서가 요래 되는 겁니다.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요렇게 돼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걸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변계 소입성은 모양상 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의탁이성은 뭡니까?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입니다. 원성 실성은 진여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린 상이 있다,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만들어서 정익한 거죠. 그죠? 정익했으니까, 내가 분별해서 좀 만든 거구나. 그럼 분별성을 버리면 뭘로 돌아오죠?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의탁이성이에요. 이때 마음은, 의탁이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바로 견분과 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분이라 주관이 보는 부분이고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앙객관이 상대 한물에서 모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탁이성을 알고 보니 견분과 상분이 서로 상대해서 모양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불교 인식론을 이야기해서 인명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분과 견분에는 상분에도 상이 있고 견분에도 같이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분에도 상이 있고 상분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뭐는가 닮았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견분에 상이 있을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과라면 그 아이는 먹을 줄 모릅니다. 던졌다, 굴렸다 이렇게 하죠. 그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과고 이건 먹는 거야. 시범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 아이는 비슷한 그림만 보도 사과라 얘기하죠. 그러면 말하자면 입력된 정보가 없으면, 사과락 하는 입력된 정보가 없으면 그것이 사과인 줄을 모르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입력된 정보를 심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경분이라 하는 거는 보는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과라 하는 정보가 입력돼서 이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대상을 보는 거죠. 그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은 사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은 서로 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상이라 하는 건 사과라 하는 상은 있다고 고집하면은 변기소입성이고 아 사과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야 하면은 벌써 변기소집을 떠나서 의탁이성을 돌아오는 거죠. 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익이지만 의탁이성을 돌아와 버리면 의탁이성에는 정익한 것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견본과 상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실체성이 없는 거야. 견본과 상본이라 하는 마음도 이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견본과 상본을 버리게 되는 거죠. 감손해야 됩니다. 그죠? 딱 버리니까 견본과 상본의 본질이 뭔가 있다면 공성이 지니더라 이거죠. 공성실성을 돌아오는 거죠. 요걸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상을 상으로 보고 요거 식을 생멸로 봅니다. 생멸. 견본과 상본 상대하는 걸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진열을 불생불멸로 봅니다. 재밌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건 상을 없애고 두 번째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왜? 상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이 살펴 마음이 생겼다 소멸했다 반복하자. 생멸하죠. 생멸하는 걸 잘 듣다 보니까 생기도 생기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본질에 비어있는 불생불멸을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기소입성 상식 진열을 이게 수행의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변기소입성이 살기 때문에 없던 것을 자꾸 더 붙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변기소입성이 살아가는 것은 정익이라고. 아이고 이게 모이거든요. 전부 다 마음이 그림자 지나지 않고 내 마음이 퇴행이 지나지 않아 하고 딱 알아버렸다. 이게. 알면 이제 의탁이성이 마음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마음도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이 마음이 또 진실하지 않다 하는 거 알고 또 순감을 하죠. 예, 깬단 말이죠. 빼버리니까 불생불멸의 진리가 탁 드러나고요. 그래서 의탁이성에는 정의는 없고 감소는 있다는 말. 그래서 나오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감소할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감소해버리면은 이제 진여가 생깁니다. 정의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진여가 드러나. 그럼 뭐 의미가 분명해지죠? 네. 선생님 변분에요. 예. 성에 저장된 정보가 나온다면 말라식, 아나야식 쌓인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저기 뭐고 아리아식에 있는 모든 정보는 말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말라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는 그런 거. 됐지? 네. 그러면 정보 없이 살아야 빨리 깨닫겠는데요. 아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더 이상 정보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네. 왜 그게 전부 잘 마음이 실상이 연상이기 아니고.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진짜가 아니다 알거든. 안 받아들이고. 그건 의식이 그만 정보를 안 받아들이면 아리아식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있을 왜? 필요가 없죠. 아리아락하는 감춘다, 저장한다는 뜻인데 아니 도로는 정보가 없는데 뭘 저장해? 네. 그러면 그 마음은 그 아리아식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고 뭘로 바뀌겠어요? 대원경지로 또 바뀌가는 거예요. 그럼 보드 보는 법 없는 거네? 예? 그래 봐도 보는 게 없죠. 그냥 들어 듣는 게 없죠. 뿐. 그냥 뿐. 아, 여기 아라한 등장했어. 머리만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 찌직 뽑고 살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잘 살펴보면은
그것이 그리 웃겨. 허망할 수가 없는 네. 거야. 근데 그리 인생을 살아서 지나간 걸 다 보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살잖아요. 과거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현재 삶의 비교해가 과거 혹시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과거보다 현재가 낫다 싶으면 희낙낙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음의 임박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가지고 아닌. 살아. 네. 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네. 의타기성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요. 모름지기 비존재에 대해서 바야흐로 정익이 있고, 정익이 있는 건 뭡니까? 이 변개소입성이죠. 역시 감소는 없다. 오직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자, 변개소입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원성 실성이 있어서 정익이 없으니 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감손이 있다. 자, 이게 원성 실성이 있어서 감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월성 실성의 감손이 원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뭘 감손하는 거? 의타기성이라 하는 걸 감손하는 거. 생멸을 감손하는 거죠. 네, 갖추고 말하면 그건 논소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자, 진여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게 정익도 없고 감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타기성에 비하면은 뭐 감손됐습니까? 의타기성이 감손된 것이죠. 자, 의타기성은 변개소유성을 보면은 의타기성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정익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또한 성유식론 제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아와 법은 실제가 아니고. 자, 실제로 얘기하는 게 변개수입성이에요. 공과 의식은 비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자, 진여를 얘기하죠. 실제를 떠나고 비존재를 떠나면. 자, 실제를 떠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변개수입성을 떠나는 거고, 그 다음 비존재를 떠남으로 하는 거. 비존재를 떠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의타기성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중도에 계약합니다. 근데 중도는 뭔가 하면 원성 실성이 되겠죠. 예. 미륵보살께서 이에 대해서 두 개성을 말씀하셨다. 금방분별은 존재하고 이 존재는 변개소입성이에요. 이것에 있어 두 가지는 모두 실제하지 않네. 자, 두 가지 실제하지 않는 것은 뭘 실제하지? 정익도 실제하지 않고 감성도 실제하지 않는 이런 말이겠죠. 이것 중에서 오직 공이 있고 그것에 있어도 역시 이것이 있네. 공이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공은 바로 원성 실성을 얘기하죠. 예. 자, 그것에 있어서 역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공도 또한 공이다 하는 걸 의미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의도 무자성이다. 공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을 왜 자성이 없다고 얘기할까? 공을 실체화시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을 혹시 자아라든지 공을 또 실체화시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의도 무자성이다. 공은 성이거든요. 수승한 지혜를 수승한 뜻을 얘기합니다. 이 수승한 뜻도 사실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수승한 뜻이라는 것도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공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체법은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나니. 야,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다 하겠죠. 그래 공과 불공을 다 부정을 했죠. 그죠? 공과 불공을 다 부정한 것은 바로 이 진여를 얘기를 합니다. 가유라 하는 것은 뭡니까? 가유와 비존재 및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유락하는 것은 의탁이성을 얘기하고요. 비존재는 그 변개수입성을 얘기하고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원성실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중도에 개합한다고 말합니다. 중도를 자세히 해석하면 중도 장과 같다. 중도의 그 문장 그 부분에서 말하는 것 같다 이거는요. 자, 632페이지. 이 지혜로 인하여 해탈문의 뜻을 명료하게 사실대로 아니 이른바 공, 무원, 무상의 세 가지 해탈의 의미야.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자성이 있는 뜻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아니 변개의 소집, 의탁이성, 원성실의 세 가지 자성을 말하고 무자성의 뜻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아니 명료하게 안다 하는 건 뭡니까? 지혜를 얘기합니다. 상 모양이죠. 모양의 무자성과 원인과 조건이 생기는 것을 의탁이성이죠. 의탁이성의 생의 무자성과 성이 공이죠. 그 공이죠. 이 성이라 하는 공의 무자성. 이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을 말하며 자 이게 이제 한번 이제 명확하게 얘기 좀 해보죠. 이 도표를 그려봐야 돼요. 머리 아프죠? 네. 자, 변개 소집성은 상인데 여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무하고 배되게 되는 양학이죠. 그 다음에 의탁이성 원성 기백성 요거는 생이죠. 요거는 성이라 그랬죠. 이 뜻을 우선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상도 무자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자성. 그러면 이 상만 무자성입니까? 생도 무자성. 욕성이도 무자성. 다 무자성이 삼무자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개 소집성에는 상이라 하는 걸 이해하는데 의탁이성은 왜 생이라 했느냐?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탈을 의지한다 하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생기기 때문에 자연생은 없어요. 자연생은 없고 항상 원인과 조건이 생긴다. 자, 이제 생을 얘기한 거는 제가 아까 비유 들어서 얘기했죠. 도인이 난다. 생. 원인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는 거는 의탁이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주관 객관의 상태에서 뭐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근데 생도 자성이 없다. 상 오존에 있기 때문에 상은 원래 자성이 없는 거죠. 성이라 하는 건 성지이고요. 여기 성하는 거는 요거는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고 의락하는 거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과 지혜가 하나를 표현한 게 성이에요. 이때 법은 다른 말로 하면 공입니다. 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상하는 거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성의를 마음과 공이 하나가 된 걸 성의라고 해요. 이 성의 자체도 실체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세 가지가 다 무자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배대했죠. 공, 무원, 무상의 세 가지 해탈문도 했죠. 그러면 요거는 변개소에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죠. 그렇잖아요. 네. 의탁이성은 또 바로 무원에 해당합니다. 무원. 예, 무원에 해당하고
원성실성은 무상에 해당. 모양이 없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불교 사설에 없을 문자 모양 상자 무상을 진여라고 얘기합니다. 진여. 네. 이렇게 배대를 칩니다. 요거는 이제 3해탈 그죠? 예. 이렇게 배대를 치보면 알아요.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유식 삼성이고요. 요거는 이제 삼무성이 뭐죠? 유식 삼무성을 요러 이렇게 딱딱딱 배대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변계 소유성 원래 존재하지 않게 공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더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배대가 또 있어요. 요 무상은 무상화 배대치고 무원은 고와 배대가 되고 요 공은 무화와 배대됩니다. 사실은요.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삼해탈문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건 대성의 삼해탈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항상에 없는 무상을 통해서 모양이 없는 무상이라고 해탈문을 얻고요. 내가 고를 알게 되면 괴로울 고자를 알게 되면은 원하는 바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원하는 없는 해탈문을 얻어요.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공해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요. 원한 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자 하는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제는 뭘 얘기하냐면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해서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변하면 뭘로 바뀝니까?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소유한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사물도 그렇고 정신현상,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가 명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무언이에요. 구하는 마음이 없는 자유를 해탈이는 자유롭다. 집착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배대를 이런 식으로 무상공, 무화, 삼법인으로 이렇게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식 삼성하고 삼법인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뭐 시간 다 됐나? 이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걸 도표를 그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오늘 이야기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유식 삼성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 지혜는 1호까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락하는 건요 분석이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 63성을 이야기할 때 벌써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사전적으로 해석도 해는 분석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못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무분별지만 자꾸 얘기했지 지혜는 분별이 없어야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 안에는 분석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가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잘 분석했을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번뇌를 계속 일으키는 분석은 망념이고요. 망상이 지나지 않고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망념이 점점점 사라지면은 그걸 해라 그럽니다. 그 나중에는 분석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분별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